1993년 8월 캘리포니아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기 제 아내와 아이가 죽어 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이 사건의 잔인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왜냐, 당시 아내 기현빙 칼에 무려 19번이나 찔린 상태로 이미 죽어 있었고요. 이 둘의 5개월 된 아들 케빈 목이 졸려 죽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 어린 아기까지?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피해자 왼팔에 물린 상처와 그리고 그 속옷이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강간살인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뿐 성폭행 흔적은 없는 거예요. 뭐 DNA 나오는 것도 없고. 현장에 혈흔 분포로 미루어 볼 때 기현빙은 당시 현관문을 열자마자 살인범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녀는 후퇴하면서 저항하다가 거듭된 공격을 건디지 못하고 소파에서 사망한 듯 보였죠. 살인자는 그녀를 죽인 후에 담요로 5개월 된 아기를 질식시킨 듯 보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지문과 족적이 70여 개가 넘게 나왔어요. 하지만 모두 가족들, 친구들 것뿐 다 섞여 있어서 이걸로는 모르겠는 거예요. 사건 당시 범인 철저하게 장갑에 신발 커버까지 착용하고 범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족적 지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제일 먼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이 남편 펑정진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편이 1순위 용의자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 경찰 그를 용의자로 둔 이유 따로 있었습니다. 사망한 기현빙과 펑정진 이 둘을 조사하다 보니 심상치가 않아. 일반 부부가 아니야. 뭐야, 이들 불륜 사이네. 사실 이 펑정진은요, 대만 출생, 기현빙은 중국 출생으로 펑정진 그야말로 재벌이었습니다. 무전기 회사 같은 걸 차렸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나가지고 캘리포니아와 대만에 집을 사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먹고, 그 외 다른 지역으로 출장도 많이 다니고, 당연히 본처 따로 있었죠. 본처 역시 대만 출생으로 거의 대만에 상주해 있었어요. 경찰이 추정했을 때는 이 본처가 불륜을 눈치챈 거지, 혹은 알 것 같아. 아, 이제 얘는 재미없어.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존재 내 언녀 기현빙을 죽인 거 아니야? 그런데 확인해보니 8월 기현빙과 아기가 살해된 시점쯤에 펑정진 캘리포니아에 없었네. 정확하진 않지만 대만에 있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이 남편은 아니라는 건데, 그럼 누가 죽인 걸까요? 두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바로 펑정진의 아내 린여운이었습니다. 펑정진과 아내 린여운은요, 연애 결혼으로 돈도 있겠다, 둘 사이에 자식도 둘이 있었어요. 사실 펑정진의 무전기 사업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내 린여운이었습니다. 둘 다 대만 출생으로 1970년도에 결혼,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이때 아시아 경찰들하며 유럽의 경찰들까지 모두 이 무전기를 썼었대요. 그래서 결론은 이 펑정진 부부 2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와, 부럽네요. 아니에요. 2억 달러. 이게 하나 현재 가치로 한 2,700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가 되게 옛날이니까 그야말로 그 가치는 더했겠죠. 2,700억 원?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부는 자식들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터였기에 아이들도 보살필 겸 대만과 캘리포니아를 오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남편의 사업에 매진했고 남편만을 바라봤어요. 만약 그런 그녀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기현빙의 존재를 알게 됐다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저 썩을 년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대만에서 캘리포니아로 넘어와 죽인 거 아니야? 아님 남편 펑정진이 죽여놓고 어떻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꾸며낸 건가?
이 내연녀 기현빈과 펑정진의 인연은요, 사건 발생 2년 전인 1991년으로 넘어갑니다. 펑정진이 대만에서 일 때문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중국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기현빈.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대, 펑정진의 나이는 40대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기현빈이 우선 이쁘니까 홀딱 반한 거예요. 이 기현빈 또한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이 남자 재벌에 돈이 많은데 그거면 됐지.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나이 뜯어먹고 살아? 돈 뜯어먹고 살잖아. 바로 이 둘 내연 관계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렇게 본처 몰래 막 만나다가 펑정진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일겸 휴가차 캘리포니아도 자주 오가는데 이 여자를 캘리포니아로 같이 데리고 가고 싶어. 이에 대해서 기현빈은요, 와, 내 삶이 바뀔 절호의 찬스,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 아니야. 내가 이 재벌의 마누라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니야. 그렇게 펑정진은, 아니 돈도 많겠다, 미국의 내연녀 기현빈이 살 수 있는 집을 얻어준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부부의 집으로 기현빈을 들입니다. 이때 펑정진 무슨 생각이었냐, 본처 거의 대만에 살지 캘리포니아에 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잘 안 오거든. 거의 뭐 나 혼자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며 자는 정도인데 뭐하러 집을 얻어줘. 이 집에 들이면 뭐 사실상 나랑 둘이 사는 건데 본처가 와도 얼마나 온다고. 플러스로 그는 기현빈이 미국에서 뭐라도 하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모든 자금을 지원합니다. 와, 이게 안 걸리겠습니까? 뭐 사실 꽤 오래 안 걸리긴 했어요. 그렇다고 끝까지 숨길 수는 없죠. 시간이 흘러 우연히 린여운이 대만에서 남편 출장 간다고 짐을 싸는데 남편 와이셔츠에 여자 립스틱이 떡하니 여자 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남편의 통신 기록을 확인한 거예요. 거기서 기현빈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이때 린여운은요, 바로 기현빈한테 전화, 핑정지 옆에서 떨어지라고 가만 안 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 우연찮게 본처 린여운이 이제 아이들 문제로 대만에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간만에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웬걸 집에 딱 갔더니 여자 옷에 아기 옷이, 이거 내 옷 아닌데? 여자 용품들에 아기 용품에 이거 딱 각이 나오잖아요. 1993년 3월 펑정진과 기현빈 사이에 케빈이라는 아들도 하나 태어났고, 와, 우리 집 안에서 키우고 있었네? 딱 걸린 거예요. 경찰 추정으로는 내가 그렇게 헤어지라고, 내 남편 곁에서 떨어지라고 1차 경고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집에서 내연녀와 본처 딱 맞닥뜨린 거거든요. 이때 너무 열받은 린여운이 그 집안에 있던 기현빈의 옷을 엄청난 분노에 가위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에 기현빈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둘이 몸싸움이 시작됐고, 결론은 본처 린여운이 내연녀 기현빈을 칼로 수십 번 찔러버리고 5개월 된 아기 케빈마저 목을 졸라 죽여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었을까. 이 모든 짓을 한 후에 강간살인인 양 꾸며놓고 도망간 거 아니야? 아니,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여자들끼리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실제 최초 시신 발견자인 이 남편 펑정진은 8월 18일 대만에 갔다가 캘리포니아 집에 딱 왔는데 웬걸 집안이 피범벅이야. 그렇게 죽어있는 기현빈과 아이를 발견하게 됐다고. 이 기현빈이라는 여자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고 해요. 그저 1968년 중국 칭다오에서 태어났다는 정도에 어릴 때부터 이쁜 미모에 키가 172였대요. 몸매는 뭐 말해 뭐해요. 경찰은 바로 린여운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린여운 자기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전 정말 안 죽였어요. 이에 대해서 이 남편 펑정진도 거듭니다. 우리 아내는 그럴 아내가 절대 아니라고. 참네. 경찰이 막 길게 신문해도 계속 억울하다고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피해자 기현빈의 몸에 물린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왼쪽 팔에. 그 치아의 모양하며 아무리 봐도 이 린여운인 것 같은데, 둘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린여운 기현빈의 팔을 앙 물어버린 거 아닌가.
물었으면 그 침, 타액을 조사하면 되지 않나 싶죠?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추출한 침, 액체의 세포 수가 너무 적어서 DNA 확인할 수가 없었대요. 조사 과정에서 린여우는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실수예요. 아니, 변호사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또한 못한 거죠. 그렇게 1995년 그녀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이요, 중국과 대만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대요. 솔직히 이 사건의 가장 큰 가해자가 누굽니까? 펑정지 이놈 아닙니까? 네가 바람 안 폈으면, 가정의 와이프에게만 충실한 남자였으면 이런 일이 낫겠어요? 중국, 대만의 모든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집 살림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냐. 내 언니한테 내 남편 곁에서 떨어지라고 했더니 바락바락 싫다고 대든다면 알겠다고 가만히 있을 본처가 어딨겠냐. 실제 대만과 중국 여성들이요, 이 미국 법정 판사한테 린여운 선처해달라고, 용서해달라며 편지를 400통 이상 보냈대요. 여기서 주목할 건 이 400통 중에 남편 펑정지의 편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죠?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 이 린여운 말을 바꿉니다. 자기가 사건 현장에 당시 있었던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인은 내가 아닌 펑정지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집에 갔다가 내 언니와 마주쳤어요. 이때 너무 열받아서 옷을 다 가위로 찢어버렸는데, 이때 둘만 있었던 게 아닌 펑정진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린여운이 기현빙의 옷을 막 다 찢으니까 이 모습에 펑정진이 너 미쳤냐면서 자기 뺨을 콱 때렸다는 거예요. 날 안 감싸주고 내 언년을 감싸는 모습에 자기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 길로 뛰쳐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펑정지에게 연락이 왔고 만났고, 이때 그가 정리하겠다 어쩌겠다 해서 둘이 같이 대만으로 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바로 다음날 그 혼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는데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된 거라고. 그녀는요, 기현빙을 죽인 사람 남편인 펑정진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그 집을 뛰쳐나오고 나서 이제 남편이 자기를 찾아오기 전까지 그 사이 시간이 뜨는데, 그때 그 집안에 있던 펑정진이 기현빙을 죽인 거라고. 그 후에 알리바이를 위해 자신과 대만에 갔고, 거기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이제 바로 돌아가 시신 발견한 척 연기한 거라고. 당시 판사한테 린여운도 이제 편지를 썼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판사님, 저는 어머니의 자격이 없습니다. 두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전 하나님께 잊혀진 불행한 여인입니다. 정말 이 사건의 제일 불행한 여인인 걸까요? 피해자 기현빙의 가족들은요, 저거 죽여달라고 하다못해 무기라도 때려달라 요청했습니다. 내 딸도 딸이지만 그 어린 아기가 무슨 잘못이냐고, 너무 잔인하다고. 이 기현빙의 가족들은요, 그녀가 이렇게 내연녀로 막 이랬던 걸 몰랐대요. 갑자기 미국에 간 것도 딸이 공부를 더 하기 위해 그렇게 가는 줄만 알았다고. 펑정진과도 그냥 정상적인 그냥 연인관계, 부부관계인 줄 알았다고. 이에 반대로 린여운의 가족들은요, 제일 큰 잘못은 펑정지 아니냐. 이놈이 가정을 파괴시켰다. 우리 딸 그 3년 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했는지 아냐. 이 살인사건 이전 그녀는 모범적인 엄마였다. 남편의 배신과 이중생활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비롯된 거다. 그들이 먼저 나쁜 짓 하지 않았냐. 내 딸 린여운 탓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린여운은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현빙도 잘한 게 없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죽어도 마땅하다고 정당화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 어린 아기는 무슨 죄입니까?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이게 검찰이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건의 판사라면
어떻게 처벌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무기? 아니면 사형? 아니면 18년형? 아니면 28년형? 어렵죠. 그녀는 결론적으로 살해 혐의 인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이게 딱 선고되는 그 순간 그녀는요,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가 안 죽였다고! 나 아니라고요! 나 억울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무리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린여운 항소해요. 이때 그녀가 주장한 건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맨 처음 수사 받을 때 변호사 선임 이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경찰이 묵인했다고 이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하나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내 권리 주장하지 못했다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또다시 주장하면서 그렇게 2001년 3월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사건에서 남은 유일한 증거는 기현빙 그녀의 왼팔에 물린 듯한 자국뿐이었습니다. 그게 린여운의 치아와 매우 흡사했고 모든 증거와 모든 상황이 린여운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린 치아와 린여운의 치아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을 증명할 수는 없죠. 실제 배심원이 8명이 있었으면 7명이 그녀가 범인이 맞다고 지목했대요. 딱 한 명만 그녀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그 이유가 린여운이 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녀를 범죄와 직접 연관시키기엔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고. 린여운의 처지는 많은 대만 여성들의 동정을 얻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법정 앞에 린여운 그녀는 죽이지 않았다고 억울하다며 지지하는 플랜카드까지 들고 서 있었고요. 또 몇몇 사람들은 그녀한테 힘내라고 노란 장미도 막 갖다 주고 그랬었대요. 그렇게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그녀. 그런데 돌연 2001년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왜? 쇼부를 봤거든요. 검찰 측이 범행 인정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2001년 6월 29일 검찰과 합의, 감옥에서 석방과 동시에 중국으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고요. 2002년 6월 29일 중국 판사는 결론적으로 그녀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약 7년 정도 지났을 때 가석방 자격이 그래서 2013년도에 나왔대요. 당시 법원에서 11년이 딱 나왔을 때 그녀는요, 미소를 지으면서 변호사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후 2022년부터 그녀에 대한 소식은 끊겼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아마 70이 넘었을 거예요. 사건은 린여운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중국과 대만 사람들은요, 그녀가 결백하다고 억울하게 그 11년도 옥살이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녀가 아닌 그녀의 남편 펑정진이 죽이고 그녀에게 뒤집어 씌운 거라고. 왜냐면 사고 이후에 뒤에서 조용히 돈을 엄청 써가지고 아내가 형량을 최대한 덜 받게끔 엄청 용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편이.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연녀한테는 뭐 전혀 감정이 없었나 본데? 그러다 보니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데 남편이 어느 정도 가지고 놀다가 걸리적거리게 된 거지. 아이까지 생기고 나니 더 이 여자가 빌붙어. 오히려 본처와 이혼하라면서 날 협박해. 그래서 죽인 거 아닌가? 이 남편의 알리바이, 비행 시간도 추정이에요. 만약 린여운의 주장이 맞다면 같이 대만에 왔다가 펑정진 혼자 바로 캘리포니아로 갔으니까 뭐 사망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이 살해당할 때 대만에 있지 않았겠나 하는 거죠. 대만에 오기 전까지 살아있었으니까, 그래서 싸우고 했으니까. 대만에 가기 직전 죽여놓고 이제 자기가 말할 때는 이제 자기는 그때 이제 대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망 추정 시간과 얼추 비슷해버리니까 얼핏 보면 내가 이 사건 당시 대만에 있었던 것 같거든. 이걸 이용한 게 아니었을까. 아,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그 피해자가 죽어있던 소파에 손자국이 희미하게 하나 찍혀 있었는데 그 손이 여자 손이라고 하기엔 컸대요.
그러니까 당시 그녀의 변호사 왈 남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요 이 말을 듣는데 그 순간 둘이 공범 아니야? 했어요. 이 남편 펑정진 입장에서도 내연녀가 거슬리게 된 거고 이 아내 린여운 입장에서도 내연녀가 애까지 낳았어요. 그럼 이 재산의 상속이 아들까지 이들까지 가능해진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혼해버리면 내 손해인데.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합심해서 걸림돌이었던 내연녀를 죽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린여운이 잡혀 들어갔을 때 펑정지가 막 그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편지 써주고 온갖 돈을 써서 이제 그녀 빼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기현빙도 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 말대로 하면 뭐 잘 둘이 연인 관계로 뭐 애까지 낳고 잘 살다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현빙의 편을 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뭐 애도 하는 것도 없고 온리 아내 쪽으로만 막 기우니까 너무 냉정하다시피 하니까 둘이 공범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살인자는 린여운 같나요? 아니면 펑정지 같나요? 둘이 죽이려고 갔고 문이 열리자마자 막 공격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저항을 했을 거고 저항하는 이제 기현빙의 팔을 아내가 문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아이를 죽인 건 펑정지인 거예요. 뭐 신빙성 없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